챕터 3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는 여기 가서 보면 제목이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Conduc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Conduc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오늘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개념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가서 보니까 The Concept of Thermal Resistanc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저항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 저항. 우리가 이제 전기, 전자 이런 거 이제 할 때 저항을 이제 배웠어요. 커런트가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탄스가 있고, 또 포텐셜 디퍼런스, 그러니까 볼티지 디퍼런스가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배웠는데,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열 전달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래서 열이 흐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에 저항하고, 그 다음에 열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템퍼러처 디퍼런스하고 이런 관계가 마치 전기, 전자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이제 저항과 그 다음에 커런트, 전류, 그 다음에 볼티지 디퍼런스 이런 관계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컨덕션, 그 다음에 컨벡션,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특별히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히시 제너레이션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The Plane Wall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교실 A 교실이 있고 여기 B 교실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벽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교실, B 교실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교실 이쪽은 온도가 50도씨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고 있는 거예요. 50도씨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벽이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30cm든 이렇게 벽이 있다 이렇게 있고, 이쪽은 지금 온도가 이제 20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컨벡션 바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두면은 그러면 온도 차가 여기 50도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20도가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 열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나갈 거다. 이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렇게 컨덕션, 히트 컨덕션, 디퓨전 이퀘이션을 컨덕션, 다시 말해 움직이지 않는 이런 물체 내에서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에 대한 이 열 전도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컨벡션, 레디에이션 이런 거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컨덕션하고 그 다음에 컨벡션,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레디에이션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사용이 돼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50도씨 방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 50도씨 짜리가 어찌됐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바람이라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조금이라도 유체의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지 않은 벽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도가 유지가 되는 이런 방이 있는데 여기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50에서 저기 20도까지 열이 흘러가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 벽체만 볼 것 같으면은 one dimension, 이쪽으로 열이 이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one dimension,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벽체 요 앞부분이 예를 들어 30도다.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여기가 이제 25도다. 그럼 30도, 25도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줄을 이렇게 쭉 그어 놓으면은, 그러면 30도, 그 다음에 29도, 28도, 27도 이렇게 돼서 온도가 균일한 이와 같은 그 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아이소서멀 서페이스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교실이 있는데 50도씨가 유지가 되고 벽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열이 컨덕션이 이제 되는 거고, 이쪽에 20도씨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서는 컨벡션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런 벽체 안에 이제 정상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50도 변함이 없고 여기 20도 변함이 없고 여기 벽체도 온도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열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이 있냐 하면은 히시 제너레이션 되지 않는 거예요. 열이 안에서 이런 벽체가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벽체에서 열이 이제 생성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히트 컨덕션 그 이퀘이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플레이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템퍼러처가 x 그다음에 y 그다음에 z 그다음에 시간 타임의 이제 펑션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계산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걸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0이 되는 거고 스테디 스테이트. 그다음에 no heat generation이 되니까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라플레이시안 t는 0이 되는 거예요. 라플레이시안 t는 0이 된다. 그래서 라플레이시안 t가 0이 되는 거를 1차원에 대해서 적으면은 d자승 t dx자승은 그것이 0이 되는 거니까 d자승 t dx자승은 d dx 괄호 열고 dt d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풀려고 하면은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 TS1이 얼마인지 모르고 TS2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저쪽에는 50하고 여기는 20만 주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TS1도 구해야 되고 TS2도 구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 d자승 t dx자승은 d dx dt dx는 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ka라고 하는 이런 상수를 여기다 곱해줘도 그래도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d dx에 괄호 열고 하고 마이너스 ka를 이쪽에도 곱해주고 저쪽에 곱해주면 이쪽은 0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d dx하고 괄호 열고 마이너스 ka dt dx는 0이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ka dt dx가 이거를 x에 대해서 이제 한번 미분했는데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x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qx는 컨스탄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플레인 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들어가면서 열이 이렇게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면적이 여기든 면적이 이제 일정해요. 그래서 A가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K만 이제 곱해줘 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d dx 괄호 열고 마이너스 K dt dx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마이너스 K dt dx가 일정하다. x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qx는 원래 마이너스 ka dt dx인데 이놈을 a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히트 플럭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트 플럭스. 그래서 이 1차원인 경우 특별히 이렇게 플레인 월처럼 직각 좌표계에서 이제 1차원인 그런 경우에는 이 x방향을 타고 흘러가는 전달되는 열량 heat transfer rate qx도 일정하고 또 이 경우에는 면적도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면적으로 나눠줘 버리면 그러면 heat flux도 일정한데 내가 몇 차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뭐가 일정하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흘러가는 one dimensional 이쪽으로 흘러가는 heat transfer rate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실린드리칼 좌표계하고 그 다음에 스페리칼 좌표계하고 이거를 이제 가서 살펴보면은 이쪽으로 흘러나가면서 면적이 증가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전달된 열량은 일정해도 가면서 면적이 변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 heat transfer rate는 일정해도 heat flux는 일정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이제 다다르기 때문에 one dimensional, 그 다음에 steady state, 그 다음에 no heat generation 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쪽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heat transfer rate는 일정한데, 그런데 heat flux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직각 좌표계처럼 면적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하지만 이 spherical coordinate 아니면 cylindrical coordinate 시스템처럼 나가면서 면적이 변하는 이런 경우에는 heat transfer rate는 일정하지만 heat flux는 일정하지 않다.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KA DT DX가 0이다. 일정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DT DX,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KA는 상수에 지나지 않으니까 DT DX가 일정하다. DT DX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이게 TS1부터 TS2까지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리니어하게 똑같이 변화가 되는데 그래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이러한 기울기를 보이게 된다. 자, 그럼 이거 여러분 DT/dx가 0이라고 하니까 일정하다고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이놈을 이제 우리가 두 번 적분을 해주면은 템퍼러처 T가 C1x 더하기 C2 이제 3-2처럼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은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데 X가 0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는 TS1이고 X가 L이 될 때 온도는 TS2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인 월, 이 직각 좌표계에 원 디멘셔널한 이런 플레인 월에서 여기에 온도 분포를 우리가 이제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온도 분포가 3-3처럼 이건 내용은 뭐 간단한 거예요. 다른 거 없고 TS1 더하기 어떻게 한 거예요? 기울기. 여기 나와 있는 놈은 기울기예요. 이렇게 이제 변하는 동안에 TS2에서 TS1까지 이제 온도 변화가 생기고 길이는 L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3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한 결과 어떠한 결론을 얻는 거냐 하면은 자,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그 다음에 heat generation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리니어하게 변한다. 온도가 리니어하게 변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하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one dimensional 이 steady state 이 경우에 heat transfer rate는 마이너스 KA DT DX인데 DT DX가 일정하면 마이너스도 일정하고 K도 일정하고 A도 일정하고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X 방향으로 흘러가는 heat transfer rate이 일정하게 이제 되는 거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eat conduction rate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QX는 마이너스 KA DT DX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식 3-3 여기에서 이놈을 미분을 한번 해서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어 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TS1이 있고 여기 TS2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thermal conductivity K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 A가 있고 이게 길이 이런 L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QX는 K 곱하기 A 나누기 L 그 다음에 TS1 빼기 TS2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시작을 하면서 전기전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대학교 이제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전기전자 뭐 실습 시간에도 배우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기냐? 볼티지 디퍼런스가 있을 때 커런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볼티지 디퍼런스가 없어요. 여기도 0볼트고 여기도 0볼트다. 두 개 이렇게 물체 있는데 가져다 줘도 커런트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레지스탄스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구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쇠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니켈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볼티지 디퍼런스. 그게 100볼트냐, 200볼트냐, 그거에 나누기 레지스탄스라면은 그만큼의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전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220볼트 이렇게 되면서 저 밑에 그라운드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220 나누기 레지스탄스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정확하게 쓰면 220
빼기 0 나누기 그 다음에 레지스탄스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오음의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옛날에 이제 많이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current I는 델타 V 나누기 R이다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컨덕션 공부할 때 열 전달이 이제 생긴다. 열 전달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온도 차가 있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온도가 여기도 0도 여기도 0도 되면 그러면 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온도가 30도고 여기 온도가 20도다. 그러면 온도 차이, potential temperature difference가 10도가 딱 되니까 이 매체를 타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매체가 열을 잘 전하는 매체가 있고 열을 잘 전하지 않는 매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면적이 크냐 면적이 작으냐 또 이거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우냐 두께가 이렇게 얇으냐에 따라서 똑같은 온도차 여기 10도씨가 있어도 여기를 통과해서 흘러가는 conduction heat transfer rate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나타내 주는 놈이 여기 나와 있는 KA 나누기 L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전기전자의 이 커런트는 뭐하고 똑같으냐? heat transfer rate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념상. 개념상.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델타 V는 뭐하고 똑같냐? 델타 T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델타 T.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이 I하고 똑같고 여기 있는 이게 델타 T하고 똑같으니까 KA 나누기 L을 이렇게 이 밑에 금을 긋고 이 밑으로 집어넣어주면 그놈이 마치 전기, 전자 우리가 공부할 때 리지스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리지스터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컨덕션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때문에 생기는 그런 리지스탄스를 컨덕션 리지스탄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KA 나누기 L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써주면은 L 나누기 이제 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레지스탄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레지스탄스. 여기 나와 있는 L. 이렇게 있을 때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 전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지스탄스를 작게 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다시 말해 thermal conductivity가 높은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 레지스탄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분모로 지금 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면적이 요만한 게 있고 면적이 이렇게 큰 게 있으면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전달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도 이제 분모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가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경우냐?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쭉 가는 동안에 열 전달이 일정한 거예요. 전달되는 열량이 일정해요. 전달된 열량이 일정할 때는 온도가 리니어하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후리엘 로 오브 컨덕션을 사용해서 보니까 QX는 델타 T 온도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있을 때 QX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 발생하는 그 QX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레지스탄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레지스탄스를 결정하는 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랭스가 있고 이게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질에 thermal conductivity K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흘러가는 면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L 나누기 KA를 우리가 conduction resistance 아니면 conduction due to resistance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요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thermal resistance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conduction에 의한 thermal resistance는 L 나누기 KA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실제로 전기를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전기도 이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L 나누기 LS 원래는 시그마 A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L 나누기 시그마 A 할 때 이게 시그마가 electrical conductivity 여기 나와 있는 단위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뭐 예를 들어 구리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구리선도 길이가 길 때가 있고 면적이 크냐 작으냐 이거에 따라 레지스탄스가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리컬 컨덕턴스가 시그마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이 니크롬 선으로 돼 있냐 구리 선으로 돼 있냐 이게 시그마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이게
면적이 이만하냐, 면적이 이만하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에 따라 흘러가는 그 면적이 달라지는 거, 길이가 1m냐, 10m냐에 따라 이 리지스탄스가 달라지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기 전자에서는 이 모든 거를 합쳐갖고 그냥 R로 표현한 거예요. 오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기 전자에서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열전달을 공부하면서 이 열전도의 현상을 얘기하면서 두께도 있고 면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멀 컨덕티비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 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줘야 이 모든 게 합친 게 여기 있는 R 되는 것처럼 R 컨덕션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은 이 그림에 가서 보면은 여기 왼쪽에 이제 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저 중간 저 센터가 이제 50도예요. 50도. 자, 이렇게 되고 저쪽 방은 이제 20도면 어쨌든 50에서 20으로 이제 열이 흘러가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뭐 선풍기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둬도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열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온도차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뜨거운 플루이드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컨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유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컨벡션 현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컨벡션이 있다. 자, 컨벡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뉴턴의 냉각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랬어요. 전달되는 열량은 H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차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50도면은 50도 그 다음에 여기 벽이 있잖아요. 벽의 온도가 TS1이잖아요. 벽의 온도가 TS1. 야, 그러면 50에서 TS1까지 갈 때 여기에 열을 전달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게 뭐가 있냐? H가 있단 말이에요. 열 전달. 바람을 세게 부냐, 바람을 느리게 이렇게 천천히 이게 부느냐에 따라 이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또 이거 전체 면적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 모든 걸 표현한 게 뉴턴의 냉각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뉴턴의 냉각의 법칙도 가서 가만히 보면 전달되는 열량, 이 열량은 왜 생기냐?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거야. TS 빼기 T 프리 스트림이라고 하는 온도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온도 차,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이 전달이 될 때 열이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되냐, 느리게 전달이 되냐는 요 파랗게 돼 있는 요 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시 전기 전자처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그럼 여기 파랗게 돼 있는 이놈을 1 나누기 그 다음에 R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1 나누기 R. 거기 나와 있는 R은 이번에는 컨벡션이기 때문에 컨벡션 리지스탄스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컨벡션 리지스탄스 이렇게 나오는 R은 이거는 온도차, 템퍼러처 디퍼런스 나누기 그 다음에 전달된 열량이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1 나누기 H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나누기 HA, 1 나누기 HA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리지스탄스예요. 자, 그럼 리지스탄스면 바람을 세게 불면은 그러면 컨벡션 리지스탄스가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커져요. 이렇게 되면 리지스탄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분다 이렇게 되면 이놈이 이 열 전달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열 전달을 잘하느냐 하면 컨벡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이 밑에 분모로 가는 거고 면적이 요만한 거하고 면적이 이만한 게 있다. 뭐 당연히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열 전달이 잘 되니까 얘도 분모로 이제 가는 거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컨덕션,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될 때 이때 이런 머티리얼이 있으면 이때 흘러가는 열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열량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한 경우에 온도차가 여기 이제 생겨요. 온도차가 있으면 이 온도차 때문에 열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흘러가는 그 열의 양은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리지스탄스, 이게
컨덕티비티가 좋은 거냐, 면적이 크냐, 그 다음에 길이가 두꺼우냐, 짧으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있다. 얘는 L 나누기 K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벽체가 옆에 있는 저 방에는 뭐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컨벡션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다. 컨벡션은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thermal resistance 컨셉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은 그러면 컨벡션 레지스탄스는 1 나누기 HA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 여기가 저 방이 50도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방이 이제 20도입니다. 자, 정상 상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50이 유지가 되고 여기 20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제 벽체가 있어요. 여기 컨벡션이 있고 여기 이제 컨벡션이 있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도 여기 50이고 여기 20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중간쯤에 어디가 30도 있고 뭐 25도 있고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이 이제 인지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열이 얼마만큼 흘러가냐 잘 봐요. 이 컨덕션 여기가 이제 될 때 컨덕션 정상 상태에서는 전달된 열량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요 안에서 20W가 흘러가는 20W가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20W가 똑같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요 점에서 봤을 때 20W가 들어와야 20W가 똑같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20W가 시간이 변하더라도 계속 20W가 요 경계에 들어와야 컨벡션에 의해서 그러면 컨덕션에 의해서 20이 들어오고 들어온 놈이 20 컨덕션으로 쭉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정상 상태 그대로 온도를 유지하려면 이쪽 면이 있으면 20이 컨덕션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컨벡션에 의해서 20이 또 똑같이 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여기가 온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정상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상 상태에서 지금 50에서 여기 20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전체적으로 요 컨덕션 되는 요놈의 20W가 변함이 없이 흐른다 하는 얘기는 들어오는 것도 20이 돼야 되고 나가는 것도 20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거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열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 컨덕션 되는 여기에서만 일정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일정하려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얘하고 똑같아야 되고 이쪽에서 나가는 것도 얘하고 이제 똑같아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배웠던 이게 리지스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직렬로 연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리즈 서큐잇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패러럴 서큐잇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리즈 서큐잇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여기 레지스터가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다 전기를 이렇게 이제 가해준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일정해요? 여기 통과해 나가는 전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토탈 레지스탄스는 어떻게 되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전체적인 저항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컨벡션이 있고 여기 컨덕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컨벡션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통틀어서 뭐가 일정하냐 나가는 게 그게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도차는 얼마냐? 여기 50이고 여기는 20이에요. 그래서 50이고 여기 20인데 레지스탄스가 몇 개 있냐? 세 개가 있어요. 컨벡션에 의한 거, 컨덕션에 의한 거, 컨벡션에 의한 거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어떻게 돼 있냐?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금방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되는 그런 그 열량 QX는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느냐? 이 컨벡션 부분에서 컨덕션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구했고, 이 컨벡션 부분도 여기하고 TS1만 알면 되고, 여기 TS2만 알면은 다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equivalent thermal circuit in figure 3.1b 이렇게 해서 아까 한 개, 두 개, 세 개 레지스탄스 있는 걸 보여줬어요. 여기서 뭐가 일정하냐? Q가 일정한 거예요.
컨벡션 부분의 Q는 여기 있는 것처럼 T free stream 1 빼기 TS1 여기까지의 temperature difference 나누기 여기의 resistance. 첫 부분의 resistance는 컨벡션밖에 없기 때문에 1 나누기 H1A 이렇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컨덕션이에요. 컨덕션 부분에서는 TS1 빼기 TS1 빼기 TS2 나누기 여기에 레지스탄스 하면 L 나누기 KA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부분은 컨벡션이에요. 차가운 부분이에요. TS1에서 T free stream 2까지 이거 빼고 그 다음에 1 나누기 H2A 이렇게 해주면은 세 번째 부분에 이 컨벡션이 되는 이 부분에 전달되는 그런 열량이 된다. 그래서 각 부분의 이 세 개의 열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각 부분 하나하나만 따지지 말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게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세 개를 다 합친 거예요. 토탈 레지스탄스. 토탈 레지스탄스는 여기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컨벡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컨덕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컨벡션 부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합친 거예요. 이거 세 개를 합치고 요번에 온도차는 여기 50에서 20 이렇게 T free stream 1 빼기 T free stream 2 이렇게 써도 그러면 QX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QX를 우리가 이제 구해내고 나면 QX가 얼마 값이 나오잖아요. QX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TS1이 나오는 거고 이 QX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여기서 TS2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어진 건 여기 50이고 뭐 예를 들어 여기 20이고 여기 레지스탄스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벽의 온도와 요 벽의 온도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배웠던 이 전기 저항, 그 다음에 이 전류, 그 다음에 이제 볼티지 디퍼런스 이런 관계를 사용해서 시리즈 서큐트에서 구했던 그런 방식 그대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벽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온도는 얼마고 여기 온도는 얼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때 배웠던 전기, 여기에서 저항, 그 다음에 커런트 전류, 그 다음에 이제 볼티지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전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생겨나냐는 레지스턴스에 따라 다르다.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델타 V 나누기 R은 I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되면은 이 컨덕션 이 부분에 흘러가는 열량이 일정하게 돼요. 자, 그 열량은 왜 생기냐? 여기하고 여기에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생기느냐? 얼마만큼 생기는 거는 요거의 두께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이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열을 전도하는 능력이 얼마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로 하나로 묶어버리면 컨덕션 레지스탄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기 전자 그 회로에서 커런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Q예요. 흘러가는 그런 열량이고 그 다음에 델타 V 역할을 하는 게 델타 T 템퍼러처고 그 다음에 저항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번에는 서멀 저항이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컨덕션 부분 이야기하고 컨벡션이 있어요. 그래서 컨벡션도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컨벡션 전달되는 열량은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밑으로 가서 써줘 보니까 컨벡션에 영향을 미치는 저항에는 인자가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하고가 있는데 그래서 1 나누기 HA 여기 나와 있는 1 나누기 HA라고 쓴 이놈 이게 컨벡션 레지스탄스가 이제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이 그림이 지금 의미하는 거는 앞에 뜨거운 방이 있고 여기 이제 차가운 방이 있어요.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기 가운데 벽체가 있어요. 그럼 열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면 이 부분에서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되면 이 부분에서 전달된 열량이 일정하니까 이게 일정하려면 이 벽체로 들어오는 놈도 일정해야 되고 이 벽체를 통해서 나가는 놈도 일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뜨거운 데서부터 차가운 데까지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게 하나의 서큐it이 시리즈 서큐it이게 되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흘러가는 열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일정해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되는데 이게 왜 생기냐? 여기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레지스탄스가 몇 개가 있냐?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컨벡션에 의해서 하나,
컨덕션에 의해서 하나, 차가운 부분에 컨벡션에 의해서 하나.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묶어주게 되면 그럼 여기 온도, 그 다음에 이거 리지스탄스 알면은 맨 마지막에 요 벽체에 요 TS1도 계산할 수 있고 요 벽체에 TS2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thermal resistance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thermal resistance. 열 저항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한 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번엔 이렇게 방이 있는데 유체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 유체가 흐르지 않고 이번엔 그냥 단순하게 레디에이션, 움직이지 않는데도 온도차가 있으면 레디에이션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레디에이션에 의해서도 열이 이제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레디에이션 이제 공부하면서 맨 첫 부분에 레디에이션 이거 전체적인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하지 않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는 우리가 레디에이션을 이제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디에이션 전달될 때 이 전달되는 것도 역시 컨벡션처럼 표현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radi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radiation의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처럼 이 resistance 컨셉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내용은 온도 차가 있어요. 나누기 resistance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resistance가 뭐하고 똑같냐? 컨벡션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1 나누기 HA가 돼야 되는데 이번엔 레디에이션이니까 레디에이션 열전달 계수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레디에이션하고 컨벡션은 이게 형태가 뭐로 표현이 되냐? Heat Transfer Coefficient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지스탄스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요 밑에 R을 붙여놓은 거는 요거는 레디에이션에 상응하는 이와 같은 열전달 계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여기 이제 뜨거운 방이 있고 여기 이제 차가운 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세상에 나가면은 벽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벽이 용접이나 이런 걸 해갖고 그래갖고 딱 균일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벽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컴포짓 이런 복합적인 그런 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첫 부분은 금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은이고 뭐 세 번째 부분은 쇠다. 근데 두께가 다 달라요. 다만 뭐는 똑같냐? 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면적은 1차원으로 해서 열이 이렇게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레지스턴스가 5개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컨벡션, 뜨거운 쪽에 컨벡션. 일단 레디에이션은 이제 생략을 하고 차가운 쪽의 컨벡션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세 개의 열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전도체가 있으니까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경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여기 convection resistance가 있고 걔는 1 나누기 H1A예요. 여기 뜨거운 부분하고 차가운 부분은 바람의 세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열 전달 계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H1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H4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개가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달리 이렇게 표현한 거고 첫 번째 물질의 이 레지스탄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LA 나누기 KA 그 다음에 면적 A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B에 대한 거 집어넣으면 되고 세 번째 건 C에 대한 거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레지스탄스가 5개가 되는 거예요. 컨벡션 하나, 여기 컨벡션 하나, 그 다음에 컨덕션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전체 흘러간 열량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QX는 여기 온도, 뜨거운 거 온도, 그 다음에 여기 차가운 거 온도, 이거 나누기 5개 토탈 레지스탄스 여기 나와 있는 5개 전체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더해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놈이 토탈 레지스탄스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QX를 구해 놓은 다음에 여기 온도를 구하고 여기 온도를 구하고 여기 온도 이 온도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
요 부분, 요 온도 빼기 요 온도 나누기 요거의 레지스탄스는 이렇게 하면 요 부분에 열량이 나오니까 그 열량이 토탈 레지스탄스하고 토탈 열량하고 똑같다 놓으면은 요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TS1하고 그다음에 T2 여기 사이에 온도차 나누기 요거의 레지스탄스가 요거 흘러간 열량하고 똑같다 놓으면은, 그러면 차례차례 해서 요 온도, 요 온도, 요 온도, 요 온도 전체 온도를 여러분이 이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대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전기 전자 이런 그 실험, 이론 실험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그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로, 다만 이번엔 뭐냐, 시리즈 서큐트이에요. 이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과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들어오면서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 병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 가서 보면 여기 컨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컨덕션이 뭐 한 개도 있을 수 여러 개 있고, 여기 컨벡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될 때, 여기 뜨거운 데서부터 여기 차가운 데까지 이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놈을, 그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갖고 마치 뭐로 표현해주고 싶으냐, 뉴턴의 냉각의 법칙처럼 H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로 표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열전달 나중에 가서 공부하면은 열교환기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열교환기 이런 거 가서 보면은 늘 나오는 이야기가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U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컨덕션도 있고 뭐 컨벡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이고 이게 지금 열이 이제 발생하고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놈을 컨벡션처럼 그냥 한 번에 표현해 주고 싶다. 컨벡션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 따라 H 곱하기 A 곱하기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H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안에 컨덕션도 있고 레디에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얘를 뭉뚱그려서 U로 표현해 준 거예요. U 전체 U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 U 안에는 컨덕션, 컨벡션, 레디에이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해 주는 요 U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토탈 레지스탄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토탈 레지스탄스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열이 전달이 되는데 전달된 열량은 전체 온도차 델타 T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은 거예요. UA 델타 T가 델타 T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하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UA는 1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구나. 이렇게 되고,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U를 필요로 하니까 A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U는 1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 곱하기 A가 이제 되는 거다. 토탈 레지스탄스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던 이런 경우에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 A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A를 곱해주게 되면, 그럼 맨 마지막에 레지스탄스가 요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나오면서 오버롤 열전달 계수가 1 나누기 여기 H, 그 다음에 여기 K, A, KB, 그 다음에 KC, H4 이렇게 나와 있는 요렇게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놈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버롤 열전달 계수다. 열전달 계수니까 단위가 뭐예요? 열전달 계수의 단위하고 똑같아요. 와트 퍼 미터 자승 디그리 셀시우스 똑같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컨벡션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다 들어져 있으니까 컨벡션, 컨덕션, 그 다음에 컨벡션, 이 모든 효과를 다 담고 있으면서 얘를 전체적으로 컨벡션의 형태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와 같은 팩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오버롤 열전달 계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general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total resistance는 1 나누기 UA가 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방정식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체 전달된 열량은 UA 곱하기 델타 T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러면 델타 T 나누기 total resistance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alls with series and parallel configur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시리즈하고 패러럴하고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전자 공부하면서 패러럴 서큐트, 그 다음에 시리즈 서큐트 이런 거 이제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리즈만 했어요. 근데 시리즈 말고 이번엔 패러럴로 되어 있는 걸 해보자. 패러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자, 어떠한 물질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물질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물질이 여기 하나가 있고, 자, 지금까지는 여기 가운데 낀 놈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리지스탄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예를 들어 이 위는 금이고 이 위는 금이고 그 다음에 요 밑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해봐. 나무예요. 자, 열이 이제 100와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100와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윗부분은 금이고 밑부분은 나무다. 그럼 여러분이 벌써 생각을 해봐도 100와트 들어오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금 쪽으로 흘러가고 뭐 한 1와트나 2와트나 요 정도만 나무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열이 들어와서 어떻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100와트고 이게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리지스탄스가 작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렇다. 유체도 마찬가지예요. 유체도. 자, 여기 여의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자, 한강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물이 흘러와요.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의도라고 하는 섬을 만나면 너무 리지스탄스가 크니까 못 가요, 거길로. 그러니까 어떻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옆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저항이 작은 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돼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렇게 흘러가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빌딩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빌딩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 저항이 세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못 가니까 어떻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는 금이고 100와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윗부분은 금이고 밑바닥은 플라스틱이나 나무다. 플라스틱이나 나무는 열을 잘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열이 뭐 99%는 다 금을 통해서 나갈 거고 1% 정도만 여기 나무를 통해서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패러럴 서큐트, 병렬 그 서큐트 공부한 것처럼 들어오면 100이 들어오는데 100이 이쪽으로 90, 이쪽으로 10 나뉜 다음에 다시 이쪽에 들어오면서 100으로 합치는 이와 같은 그 패러럴 서큐트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패러럴 서큐트를 할 때는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구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것도 이미 여러분이 다 전기전자에서 공부했는데 열에서도 똑같아요. 열에서도 이제 똑같아요. 자, 그래서 가서 보면 다만 다른 게 이번엔 열저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열저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전기전자 거기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커런트 대신에 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그냥 일반 전기저항 대신에 열저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볼티지 디퍼런스 대신에 우리가 이번에는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이제 쓰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풀었냐? 먼저 이렇게 병렬 서큐트이 되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이제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가 직렬로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흘러간 열량이 얼마다, 아니면 전류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구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똑같이. 열에서도 이렇게 이제 푸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건가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쪽에 이제 뜨거운 게 있고 여기 하나의 머티리얼이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잘 흘러가는 놈이 있고 열이 잘 흘러가지 않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차가운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어쨌든 여기 물질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닿기 전에는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 위나 아래나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렇게 될까? 자, 여기 가운데 금이 있고 여기 가운데 여기 나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열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열이 이제 들어오는데 열이 들어와서 여기 요 부분은 물질이 똑같아요. 자, 물질이 똑같은데 과연 저 중간에 금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똑같이 여기가 흘러갈까?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요렇게 어떤 선이 요 안에 있어 갖고 열이 이제 들어오더라도 처음에 이 윗부분으로 많이 처음부터 흐르고 밑부분으로는 처음부터 열이 적게 흐르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는 생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윗부분은 열이 잘 흐르는 금이 있고 밑부분 열이 흐르지 않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 열이 들어와요. 여기 이제 뭐가 하나 또 동일한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선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밑부분은 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많이 빨리 흘러가려고 하고 이 밑부분에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여기는 천천히 느리게 적은 양이 흘러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서큐it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다. 서큐it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서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반쪽으로 이게 나눠진다 생각을 해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거 하나가 순수한 것 같지만 실제로 윗부분에 레지스탄스가 있고 아랫부분에 레지스탄스가 있고 여기 금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돼서 저 윗부분이 하나의 시리즈를 형성하고 밑에 부분이 하나의 시리즈를 형성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두 개가 평행하는 이러한 이 병렬 서큐it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열 전달 해석할 때 실제 세상에 나가면 이런 현상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큐it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서큐it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식의 서큐it이 된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 거 두 개를 한 다음에 뭐 반쯤을 취해갖고 반반 해보든지 여러분이 실제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말 실제 상황하고 똑같을 것인가 이렇게 좀 이해를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숫자를 한번 뭐 여기 두께가 얼마고 뭐는 얼마고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를 반이라고 생각해요. 2분의 1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뭐 A는 금이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서 요 서큐it으로 해서 전달된 열량을 한번 계산해보고 요 서큐it으로 해서 전달된 열량을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면 두 개가 많은 차이가 있구나.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아니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열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더 많이 흐르고 처음부터 이쪽으로 적게 흐르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요 식으로 해서 꼭 요 공식으로만 나오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중치를 둬서 이쪽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쪽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면 뭐 예를 들어 가중치를 여기를 8을 주고 여기를 가중치를 2를 주고 이 정도로 하면은 그러면 실제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경험을 측정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이런 경우엔 요 정도의 가중치를 실제 3으로 주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thermal resistance 이제 컨셉을 이제 공부했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이게 세상에 나가면 많이 사용하는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여러분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배웠던 이 오음의 법칙 이런 것들 잘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전달된 열량이 얼마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자, 여기 이제 초점은 뭐였냐?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되면 이 컨덕션이 될 때, 이 컨덕션 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온도가 리니어하게 변하는 거야. 온도가 리니어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야. 기울기가 일정하면 Q는 마이너스 KA DT dx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되면은 그러면 전달된 열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벽체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방이 있다. 근데 여기 벽체가 있는데 여기 전달된 열량이 여기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20W, 20W, 20W 되려면 이 벽체로 들어오는 열량도 20이 돼야 되고 이 벽체에서 나가는 열량도 20W가 돼야만 전체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20W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시스템이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뜨거운 데부터 차가운 데까지 여기 리지스턴스가 컨벡션에 의해서 하나, 어떤 경우는 레디에이션도 있어요. 컨벡션에 의해서 하나, 레디에이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레디에이션은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컨벡션에 의해서 하나, 컨덕션에 의해서 하나, 컨벡션에 의해서 하나 이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될 때 토탈 리지스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토탈 리지스턴스. 그러면 전달된 열량은 여기 뜨거운 거의 온도, 차가운 거의 온도 나누기 토탈 리지스턴스 해주면 그러면 전달된 열량이 나오게 되고 첫 부분의 열량 여기에 리지스턴스 가지고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거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벽체의 요 온도, 벽체의 요 온도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세상에 나가면 그러면 컨덕션 되는 이놈이 용접이나 이런 걸 붙여갖고 그래서 붙어있는 복합 이와 같은 월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똑같은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뭐 10개가 돼도 이거 전체를 다 시리즈로 이제 합쳐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병렬 서킷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린드리칼 지오메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페리칼 지오메트리를 할 거예요. 이것도 내용이 이제 같은 건데 이해를 여기 요 직각 좌표계에서 요 이해를 잘 해야 그래야 이 실린드리칼 좌표계 여기 나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실린드리칼 좌표계는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이 벌써 예상이 되잖아요. 조금 복잡하겠다. 조금 복잡한데 그 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